네, 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지능형 신경공학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적 이준석입니다. 저는 이번에 호흡과 관련된 두 개의 문헌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논문은 셀 리포트 메디슨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으로 호흡법에 따른 기분 변화 효과 연구에 대한 문헌입니다. 먼저 인트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은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신체 기능이지만 마인드 바디, 즉 심신 연결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입니다. 호흡의 패턴과 깊이는 산소 수준, 심박수, 혈압 등에 직접적인 생리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느린 호흡은 심박수와 혈압을 감소시키고 비강 호흡은 구강 호흡과 다르게 스트레스 및 불안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등 호흡법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감정 및 인지 상태가 호흡의 깊이와 빈도를 변화시키고 반대로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섭취 조절에 의해 감정 상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의 예시로 실제 요가 및 명상의 주요 주제는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의도적인 호흡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호흡, 즉 논문의 저자들은 이 자발적으로 컨트롤된 호흡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명상과 비교해 정신적, 육체적 이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호흡 운동이 명상보다 더 빠르게 기분이 개선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호흡을 조절하는 가장 큰 요인은 들숨과 날숨의 상대적인 지속시간과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길게 내쉬는 한숨은 심리적 안도감, 자율신경 상태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박스 호흡이라는 들숨과 참기, 날숨을 동일한 비율로 반복하는 것은 스트레스 조절 및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호흡 메커니즘이 자율신경 활동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숨과 박스 호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연스러운 호흡과 의도된 호흡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5분 정도의 의도적인 호흡 연습이 건강에 변화를 얼마나 일으키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명상 그룹과 호흡 운동 그룹을 비교하고 호흡 운동 그룹 내에서 다양한 호흡법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여 해당 가설들을 테스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총 108명의 피험자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연구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데 111명의 피험자 중에 3명을 제외한 108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하였고 24명은 이제 마음 명상, 나머지는 각기 다른 3개의 호흡법을 각각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31일, 즉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실험은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그룹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WHOP 스트랩을 우편으로 제공하여 해당 장비에 있는 LED 광혈류계를 통해 심전도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패러다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즉 마음 명상의 경우에는 피험자들은 이제 편안한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5분의 타이머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눈을 감고 두 눈 사이에 이마 가운데 부분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호흡을 집중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조건의 경우에는 어떠한 호흡법에 대한 지시도 없이 자유롭게 호흡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순한 한숨의 경우에는 마인드풀 메디테이션 조건과 동일하게 이 앉거나 누워서 5분의 타이머를 설정하였고 이후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폐가 확장되면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숨을 들이쉬어 폐를 최대한 채우게 하였습니다. 이후 폐가 완전히 비도록 이 숨을 내쉬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이제 들이쉴 때는 코로, 내쉴 때는 입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원한다면 이제 코로 모든 호흡을 하여도 좋다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스 호흡이라는 호흡법입니다. 이 해당 호흡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동일하게 앉거나 누워서 초를 잴 수 있는 타이머를 챙기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이후 이산화탄소 내상 테스트, CO2 톨러런스 테스트를 수행하였는데 이 테스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피험자들은 먼저 일반적으로 들숨과 날숨이 포함된 호흡을 4번 반복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숨을 최대한 깊게 들이쉬고 폐가 가득 차면은 가능한 천천히 숨을 내쉬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폐를 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 시간을 이제 CO2 디스칼 듀레이션 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아래 테이블을 통해서 만약 이 디스칼 듀레이션이 뭐 0에서 20초 사이이면은 이 숨쉬는 시간을 이제 3에서 4초로 설정하고 25에서 45초 사이면 5에서 6초, 50에서 75초 사이면은 8에서 10초로 이제 설정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호흡 시간을 결정하고 이 주어진 호흡 시간대로 예를 들어 뭐 5초로 설정이 되었으면은 숨을 쉬고 들이쉬고 5초 동안 들이쉬고 5초 동안 참고 5초 동안 내쉬고 5초 동안 참고 이러한 식으로 5분 동안 반복을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클릭 하이퍼 벤틸레이션 윗 리텐션 이라는 호흡법입니다. 이 해당 호흡법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앉거나 누워서 5분의 타이머를 설정한 뒤 30번에 그냥 아무런 지시 없이 30번에 이제 들숨과 날숨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들숨은 깊게 들이마시고 날숨은 가볍게 내뱉도록 지시를 하였고요. 이 과정을 30번 반복한 뒤에 15초 동안 숨을 참는 유지 구간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하나의 라운드로 이제 하고 총 3번 반복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피험자들은 매일 이 배정된 그룹에 의해서 매일 하나의 그 호흡법을 훈련한 뒤에 아래 2개의 설문을 통해 이를 변화를 평가하였습니다. 이 파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 상태, 즉 파지티브와 네거티브한 어펙트를 평가하고 STAI 같은 경우에는 나는 평온함을 느낀다, 나는 화가 난다 등과 같은 항목을 통해 불안감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리학적 측정의 경우에는 안정상태 심박수와 호흡수 그리고 이 HRV를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결과는 이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 즉 어떠한 호흡법 없이 자유롭게 집중하여 호흡한 경우와 호흡법을 통해 훈련한 결과의 비교이며, A는 이 파나스의 좀 그 파지티브한 효과, 그리고 B는 파나스의 이제 네거티브한 효과, C는 이 불안, STAI 설문에 의한 이제 불안 점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X축은 이제 실험이 총 31일, 즉 한 달 동안 이제 수행이 되었으며 이 날짜별 결과를 의미합니다. 해당 결과는 매일 수행한 설문 결과에서 베이스라인 때 이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뺀 뒤에 피험자들의 평균한 결과, 즉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얼마나 감정 변화가 실제 그 호흡법을 하였을 때 얼마나 감정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체크하고자 하였고요.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 그리고 브레스워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좀 긍정적인 감정 향상, 또 부정적인 감정 감소, 그리고 이제 불안감 감소 등의 이제 결과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즉 이제 명상이나 호흡법이 이제 기분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두 그룹 간의 비교를 수행하였을 때는 이제 호흡법이 명상 대비해서 좀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였으며, 연습이 진행될수록 효과가 커지는, 이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결과 같은 경우에는 각 조건별, 즉 메디테이션, 깊은 한숨, 그리고 이제 박스 호흡, 사이클링 하이퍼벤틸레이션 및 리텐션, 즉 유지어가 포함된 호흡, 이렇게 4조건에서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모든 조건에서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향상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 그 불안감도 감소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이클링 사이닝, 즉 주기적인 한숨 그룹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좀 가장 크게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결과들을 통해 호흡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단순 명상보다는 좀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좀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조건별 비교인데, 앞선 개별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주기적 한숨 호흡법이 다른 모든 조건들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두 번째 결과를 보시면 이 주기적 한숨이 가장 크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강한 긍정적 감정을 이제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다른 두 호흡법 역시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이 초록색 그냥 단순 명상 대비해서는 이제 좀 더 높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에 데이즈 온 프로토콜이라는 분석은 이 누적 일수와 상호작용 분석에 대한 결과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 통계를 어떻게 수행하였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일종의 약간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결과는 주기적 한숨 호흡법을 연습하는 날이 많을수록 더 큰 긍정적 감정 향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앞선 결과에서 이 날짜가 지날수록 이 주기적 한숨이
명상과 이제 차이가 좀 더 크게 이렇게 주기적 한숨은 좀 강하게 긍정적인 감정을 날이 지날수록 좀 격하게 이끌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결과에 대한 이제 정량적인 분석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리학적 지표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먼저 호흡수의 경우 명상 대비 호흡 연습 그룹에서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해당 결과는 연구 기간 동안 피험자별 일일 변동성의 기울기를 계산한 결과로서 의도적으로 호흡 연습을 하였을 때 호흡수가 좀 기존 명상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다 천천히 호흡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이제 호흡법을 개별로 보았을 때도 앞선 결과와 매칭되는 결과로 다른 호흡법에서는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나 이 주기적인 한숨 그룹에서만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 HRV와 안정상태 심박수 결과에서는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오른쪽 결과 같은 경우에는 호흡수의 변화와 그 파나스, 설문, 긍정적인 감성 변화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통해서 호흡수가 감소할수록 긍정적인 기분이 크게 유도되는 것을, 즉 이제 음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감정이 클수록 이제 호흡수가 좀 더 천천히 호흡하는, 호흡수가 길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원격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원격 특성으로 인해 참가자가 얼마나 해당 실험을 잘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한되었고 설문조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4주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수행하였기에 보다 긴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08명의 피험자를 모집하였으나 아무래도 4개의 그룹으로 나누다 보니 그룹당 약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샘플만 존재하여 더 많은 표본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호흡이 스트레스 레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실험을 진행하였었는데 본 논문을 기반으로 호흡법을 참고하여 추후 실험에서는 주기적 한숨과 긍정적인 기분을 유도하는 호흡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저 또한 음원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는데 음원과 호흡법을 결합하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논문은 Effect of Respiratory Phases on the Processing of Emotional and Non-Emotional Visual Stimuli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사이코피지올로지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감정적, 비감정적 시각 자극이 호흡 주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논문입니다. 먼저 인트로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문헌은 호흡 주기와 심장 주기와 같은 주기적 자율신경 활동과 시각 자극의 퍼셉츄럴 처리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장 주기는 다양한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산행 연구들에 따르면 기억, 감정 처리, 시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 안구 운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호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호흡 또한 산행 연구에 따라 주의력, 기억력, 통증, 시각 자극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코로 호흡하는 비강호흡은 후각구를 통한 뇌회로의 진동 동반으로 인해 뇌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호흡기는 감정과 관련된 시각 자극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숨을 내쉴 때보다 숨을 들이쉴 때 두려운 얼굴 표정을 더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들에선 비감적 영역에서의 시각 자극과 호흡 주기 사이의 인지 처리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숨을 내쉴 때보다 숨을 들이쉴 때 시공간 작업 중 ERP가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흡 주기와 감정 및 비감정 시각 자극의 인지 처리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4개의 가설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들숨 때 이 fearful, 두려운 facial expression, 이 두려워하는 얼굴 표정 자극이 제시되면 날숨보다 이 두려운 표정을 선택하는 정확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들숨 때 이 대비, 컨트레스트, 이 가버 패치라는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이 높은 컨트레스트를 선택하는 정확도가 날숨 대비 들숨 때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그리고 이 두 자극과 관련돼서 들숨 중 ERP가 날숨보다 클 거라는, 즉 이 fearful facial이나 이 컨트레스트, 이 두 자극이 제시가 되었을 때 ERP가 들숨 중에 날숨보다 더 클 거라는 두 개의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연구에서 그 사용하려는 두려운 얼굴 표정 식별 태스크가 인지 민감도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파일럿 연구를 먼저 수행하고 그 뒤에 본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파일럿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럿 연구에는 11명의 건강한 피험자가 참여하였으며 심전도와 호흡 신호만을 측정하였습니다. 실험은 앞선 인트로에서 언급드렸는데
코로 숨쉬는 비강호흡이 뇌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된 이 마우스 스티커를 사용해서 피험자의 입을 막고 코로 숨쉬도록 유도를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은 오른쪽에 이 두 개의 다른 표정과 두 개의 다른 대비 자극이 있는데 파일럿 연구에서는 이 표정 자극만을 사용하였으며 이 두 표정 중에 이제 이 두려운 표정을 식별하는, 즉 이 두 개의 사진이 제시되면은 키보드의 오른쪽과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두려운 사진이 왼쪽에 제시되는지 오른쪽에 제시되는지를 구별하는 태스크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먼저 호흡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0.05에서 10Hz 구간에서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였으며 들숨과 날숨이 시작하는 이 피크를 감지하여 피크 이후 1000ms 구간을 들숨 구간과 날숨 구간으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선행 연구에 따라 결정을 하였고, 이 로우 피크를 기준으로 이제 인할레이션, 즉 들숨,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이 시작되고, 이 하이 피크를 기준으로 익설레이션, 즉 날숨, 숨을 내뱉는 날숨 구간이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본 연구에서는 이 들숨 구간의 이제 그 자극을 맞추는 정확도와 날숨 구간의 이 정확도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자극이 이 들숨 구간, 날숨 구간이 아닌 다른 구간에서 이제 제시가 되었으면은 이 해당 트라이얼은 제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심전도 데이터는 3에서 60Hz 구간에서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였으며 R피크와 T피크를 감지하였다고 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시스톨, 즉 심방의 숙축기는 T피크 전후로 100ms 사이의 기간으로 정의하며 이완기, 디스톨이라는 이완기, 심방의 이완기 같은 경우에는 T피크 후에 100ms 구간부터 그 다음 R피크 전 50ms 구간까지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ECG 역시 마찬가지로 자극 시점이 해당 그 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분석에서 제외를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파일럿 실험의 결과를 보면 첫 번째 테이블은 단순 파일럿 실험과 뒤에 나올 본 실험에서 사용된 트라이얼 수를 의미를 하고,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호흡 단계와 심장 단계의 평균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이 호흡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들숨 구간의 정확도, 인할레이션, 들숨 구간의 정확도와 날숨 구간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테이블로 비교한 결과이고, 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심방의 수축기와 이완기 사이의 이제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두 모달리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통해 본 태스크가 공포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는 효과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이 해당 결과는 점 하나는 피험자 한 명을 나타내며, 점이 대각선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들숨 혹은 이 수축기의 정확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하며, 위에 있을 경우에는 날숨 혹은 이 이완기의 정확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 본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본실험 같은 경우에는 36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으며 ECG, 호흡, 그리고 EEG까지 3개의 모달리티를 취득하였습니다. 본실험에서는 이 두려운 얼굴을 식별하는 태스크와 이 대비가 다른, 이 두 사진은 지금 대비가 다른데, 여기서 이제 고대비, 하이 컨트래스트를 고르는 이 고대비 식별 태스크를 두 가지를 동시에 모두 진행을 하였습니다. ECG와 호흡 데이터는 앞선 파일럿 실험과 동일하게 전처를 진행하였으며, EEG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64개의 채널에서 측정하였으며 0.1에서 30Hz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고 마이너스 100에서 1000ms 구간으로 이제 에폭행을 진행하여 ERP를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본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행동 정확도의 경우에는 들숨 조건에서 날숨 조건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수축기와 이완기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위에는 그 두려운 얼굴, 즉 이모셔널한 비주얼 스티뮬리가 제시되었을 때고, 아래에 이 넌 이모셔널한 비주얼 스티뮬리가 제시되었을 때, 즉 이 고대비 식별 태스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결과는 이 날숨보다 들숨에서 좀 두려움을 더 빨리 감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ERP 결과입니다. 본 결과는 호흡 조건, 즉 이 들숨과 날숨 조건 간의 ERP 결과 비교인데요. 두 조건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따로 없었으며, 두 태스크, 즉 이 감정과 비감정, 이 두 태스크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저자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들숨과 날숨 사이의 행동 결과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결과가 이 2PEG로는 측정할 수 없는 피질 하 돌기가 정서적 차별을 촉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대비의 차이에서는 호흡과 행동 모두 ERP 차이가 없었기에 호흡이 비감정적 시각 자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심장의 이완기, 수축기에 따른 ERP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에서는 두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두 태스크 모두에서 자극 직후부터 이 0부터 약 600에서 800ms 구간까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ECG 신호에서도 비슷한 구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즉 이 수축기와 이완기에서 두 조건 간의 비슷한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수축기 동안, 즉 시스톨 동안 이완기 대비 두려움을 더 잘 감지하는 결과가 일치한다고 하며 다만 이제 이 고대비 식별 같은 경우에는 행동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에 심장 단계에 따른 시각 자극에 대한 효과가 비감정 자극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행동 결과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좀 감정과 관련된 자극과 이제 더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호흡 단계 및 심장 단계에 따라 인지 및 지각 능력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이모션과 관련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모션 같은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와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심전도와 호흡을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고, 앞선 그 첫 번째로 소개드렸던 연구와 결합하여 적절한 호흡법을 훈련시키고 들숨의 날숨 대비 더 큰 퍼포먼스 향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 들숨을 강조하는 호흡법과의 연계를 통해 좀 인지능력 향상과 같은 연구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릴렉세이션 시킨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연구로 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